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냥 좀 편하게 지난주 거를 정리하는 의미로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하고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것에 진도를 조금 더 나가고 못했던 부분 밑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진도를 나가고 지난주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요새 그 댓글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라오죠. 글들, 조화대학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바람직하다고 보고, 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제가 약간은 딴지를 거는 느낌의 글들을 일부러 조금 써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어,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을 잃지 않게 해드리는 것도 제 역할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주의할 점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양호한 거고요. 그래서 그 주의할 점,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선, 가감 없이 그거를 적절하게 좀 표현을 해드리는 것이 보시는 분들도 약간, 저런 시선도 있구나. 나름 자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시선도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태클 아닌 태클을 거는 느낌으로 글을 좀 일부러는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애정에서 나오는 거고 좋은 말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 철학, 종교, 뭐 과학, 우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념들을 대비시켜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모든 글들이요. 특히나 이제 우리 조화대학에 올라오는 이런 글들은 그런 느낌을 꼭 챙겨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의 글들을 좀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 드린 이유도 지금 이 강의도요. 이 강의도 여러분이 어, 이제는 뭐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아시겠죠. 맹목하면 안 돼요. 절대 맹목하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천부경이라든가 우주 철학이라든가 우주 물리에 대한 관점이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의 배움이나 생각에 부합되는 면들은 받아들이고 아니다 싶은 것들은 의심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의심하고 확인하시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도 지금 저것이 약간 기초적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겠으나 이치적으로 본다면은 오류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받아들이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다가 더욱 발전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색도 더 입히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초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가로 꼭 자신만의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세 분의 자신만의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 전공에 부합된 것들만 취하시되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을 열어놓아야 된다. 특히 이 우주물리라든가 우주 철학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거 필수예요. 필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천보경 자체라든가 모든 학문의 정수에는 그 우주 철학, 우주 물리, 기초 물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필수다. 이런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리고 넘어가 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그림 가지고 좀 했죠. 지난 시간에 이 그림 가지고 했고 이것은 뭐냐 하면 다시 볼게요. 이거 간단히만 이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어, 제가 나누는 1번 관점, 1번의 시선, 그리고 요게 두 번째 시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건 세 번째 시선이다. 세 번째 시선부터 보자면 현재 우주 물리에서 보는 차원의 설명이에요. 현재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 4차원에 대한 얘기고 그것은 1, 2, 3을 포함한 1, 2, 3을 포함한 것을 1차원, 2차원, 3차원을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죠. 그것을 포함하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1, 2, 3, 4차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차원들을 그냥 알지 못하는 존재할 것 같다는 6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지금 현재 물리가 보는 관점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보고 있는 요 관점은 실물과 실물이 아닌 것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 혹은 만질 수 있는 것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그죠? 자, 밑에서는 1, 2, 3을 차원으로 넣었지만 여기서는 넣을 수가 없어요. 1, 2, 3은 거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요소라고 표현해요. 제가 요소 혹은 뭐 분자, 뭐 분자도 크죠. 분자도 크고 그거보다 더 작은 어떤 알맹이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필수적인 그냥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적시거 하면은 물질이 되어서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러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만질 수 있게끔 분자물로서 구조물로서 형상이 되어 가는 것은 4자리부터다. 그래서 4, 5, 6, 7, 8, 9까지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물 6차원이라고 제가 보는 거고, 비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물질이 아닌 것, 우리가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것들, 뭐 영, 혼, 백 이런 것들 안 보이는 거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 세계에 있죠. 이 세계 요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물질이 아닌 것의 차원의 6차원씩을 구분을 해본 거고, 자, 세 번째는 제가 천부경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6차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주 6차원 하면 이제 이해가 쉬워요. 우주 6차원 하면 이제 이해가 쉬워요. 이렇게 나눈 것은 실물과 현재 과학이 말하는 요 두 가지의 구분을 다 포함하면서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 가운데 것은. 자, 하지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무주 6차원과 우주 6차원을 이렇게 나눈 가장 큰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들이, 자, 여기에는 신이에요. 신. 그죠? 신. 몸뚱이에요. 이거는. 몸뚱이와 물질. 그리고 우주 4차원을 포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포함한 것. 그죠? 자, 하지만 비물 6차원에 들어갔었던 게 여기는 포함이 되죠. 1, 2, 3차원이 그렇게 들어가고 그것의 가장 큰 기준은 요것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요것의 포인트. 자, 지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대강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7의 자리로 굳이 구분을 했는가? 물질 일시무시가 시작되고 나서 육방이 열린 상태까지를 우주 차원으로 보는 것이고, 육방이 열린 상태에서 7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양악명하여 인중천지일해서 일종무종일까지 가야 하는 영의 작용, 혼의 작용, 백의 작용이 더 세지는 이쪽의 세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딱 하고 나눈 거예요. 차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에서도 많이 벗어나셔야 돼요.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게요, 현대 과학, 특히 서양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하죠. 보이는 대로 구분해요. 보이는 대로. 자, 근데 왜 여기까지 왔냐? 과학이 발달하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됐어. 그래서 근접해 온 거예요. 여기로 근접. 그렇기 때문에 우주 4차원을 이 근방 어딘가에서부터 봐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 물질 차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우주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물질로서만 현대 과학처럼만 구분을 해낸다? 영영 못 나눠요, 그건. 영영 못 나누고,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관찰우주론, 뭐 참여우주론, 막 이런 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애매하지만 자기들도 모르는데 이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물질에 얽매여서 차원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쉽기 때문에 제가 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작용이 논일고 있는 요 세 개, 여기가 무주 6차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런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꼭 챙기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어려웠던 게 요거였죠. 요 그림이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 그림이 한없이 어려우면 안 돼요. 한없이 어려우면 안 되고, 지난 시간에 이제 중요했던 거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를 어디에 둘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거는 이제 한번 천부경을 읽고 나서 한번 다시 훑을게요. 요 부분 얘기를 했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제자하고 주체자, 그 다음에 관측자하고 이쪽에 관찰자,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쯤에 스스로 있는 자, 각 관찰자라고 하는 제가 요 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 포인트가 곧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포인트만 온전하게 느끼고 찾을 수 있으면 그걸로써 1단계 각은 끝나요. 그게 각이에요. 그게 각. 비워봤자 알지 못하는 곳. 제가 자꾸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비우는 것하고 빛하고 이런 얘기 자꾸 드렸잖아요. 그거요, 여러분, 이쪽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쪽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고 비우려고 하면요, 그릇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놓여 있어요. 말로는 비우면은 이쪽 세상인 것 같죠? 비우면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비우면 여기서 끝나. 이거는요, 사색하고 명상하고 생각해서 찾아내고 관찰하고 이거 주체자이자 관측자인 시선이요. 여기에서도 작용을 해야지 거기가 곧 주제자이자 관찰자인 자리예요. 비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시작해서 이쪽을 굉장히 주체적이고 관측적으로 이쪽을 계속 바라보면서 연구를 해야지 찾아낼 수가 있는 곳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자꾸 이런 염려의 말들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천부경을 이제 읽고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정리해 드렸고요. 천부경을 읽고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천부경을 읽고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의역을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그냥 좀 쉽게 좀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자, 읽는 것은 같이 읽고 확장시키시고 육생을 마음속으로 이미 시켜 놓으세요. 우주적 관점으로 내 우주는 육방, 내가 핵중심에 있고 전후좌우 상하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지름들이 무한히 존재하는 그 구체 중심에 내가 있다는 상상으로 우주를 확장시키셔야 돼요. 우주 6차원에 한정 짓지 마시고 무주 6차원까지 확장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읽고 의역을 하세요. 자, 시작할게요.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괴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7, 8, 9 운삼 사성 환 5, 7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 동본 본심본태 양앙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 일. 자, 이렇게 우선 읽었고요. 자, 지금 여러분이 천부경의 한 판은 이것을 천부경 81자의 한 판이라고 본다면 1이 시작해서 종으로 끝났죠. 요 한 판,
제가 이제 보통 이런 표현도 종종 쓸 거예요. 천부경 한 판이 이럴 때는 이 80일자의 한 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80일자의 한 판. 자, 그러면 천부경 한 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것. 자, 어, 이렇게 와서 오는 것. 요게 한 판이에요. 요게 한 판. 그죠? 1, 2, 3, 4, 5, 6, 7, 8, 9, 10, 무, 0 하는 게 한 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부경 한 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숫자를요. 여기 12가지를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숫자를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12개를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니까 무주 6차원과 우주 6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천부경을 기초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주는 10차원에서 많이 쓰면 12차원까지도 볼 수 있다 라고 말했고, 우주 현대 과학에서 우주 4차원과 모르는 6차원 이외의 차원을 나눈다는 것은 우주 4차원을 더 쪼갰을 때 구분되어질 수 있는 차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과학에서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구분해서 과학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이 6차원, 6차원에서 총 12차원이 되는 것은요. 기본적인 이치로 봤을 때 12차원이 넘을 수가 없어요. 넘을 수가 없어. 이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그림을 했었죠. 이 그림을 진도를 조금 더 빼고 의역을 넘어갈게요. 진도를 조금 더 빼고 의역을 넘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지난 시간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이쪽 나와 결국에는 이쪽 내가 다름을 아는 것.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자, 그리고 이쪽에 말하는 4차원과 이쪽에 있는 6차원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요게 자리가 같은 시공간의 의미를 띌 수는 있겠으나 이쪽에서는 물질이 쌓여서 부피적인 의미가 더 강한 자리이고 이쪽에는 물론 일적십거를 해요. 여기서도 물론 일적십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작용이 더 활발히 일어나야만 하는 곳, 그래야지 우리가 이쪽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거란 의미와 중력, 무언가 끌림, 그죠? 보이지 않는 작용, 부피가 아닌 것들, 물질이 아닌 무질의 작용이 훨씬 더 이루어져야 하는 시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것만 일어나고 여기서는 이것만 일어난다가 아니고 뭐든지 다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챙겨야 될 점은 이쪽은 시공간의 적부피의 느낌이 강하고 이쪽은 같은 시공간이지만 일적 10거 할 때 거와 중력이라는 것의 작용, 무언가 질량이라는 것의 작용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간, 그 같지만 다른 공간의 느낌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쪽의 나와 이쪽의 나를 구분하면서 살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분하면서 살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쪽의 나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주체자이고 관측자예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저 물건과 상대적으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의 주체가 되죠. 강아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죠? 저는 여기는 정신까지도 봐요. 정신까지도 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도 봐요. 물론 여러분들 7의 자리가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혼이에요. 7의 자리가. 제가 여기는 0의 자리입니다. 0을 깨쳐야 됩니다. 막 이러지만 여기는 혼이 훨씬 많은 자리예요. 0은 실은 여기예요. 9의 자리예요. 하지만 저는 한 칸씩 다 땡겨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7의 자리는 0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면서 활발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0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0의 자리를 엿다 놓는 거예요. 이유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의 자리가 더 많이 작용은 하고 있어. 이런 구분도 이제 조금은 하셔야 돼요. 그런 구분도 하시고. 자, 물질로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언가 재고, 관측하고, 그죠? 진짜 줄자로 재고, 관측하고, 관찰도 하죠. 관찰도 해요. 하지만 관측하고 관찰하는 것은요, 물질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현미경으로 드러나보고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그죠? 내가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 창조시키는 역할들, 이런 거는 주체적으로 관측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의 자리에 내가 육방에서 하는 일이죠. 이런 의미인 거고. 여기 오의 자리에서 이제 이 공간에서의 육방에서 할 일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제자이면서 관찰자임을 내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동전을 뒤집어야 되는 거야. 부등호를 바꾸어서 열어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들은 전에도 많이 썼어요. 부등호를 이쪽으로 열어야 돼. 마치 선과 악이 있을 때 선 쪽으로 부등호를 열어야지 내 인생은 선입한치죠. 악 쪽으로 열면 안 되듯이 내 인생을 주체자이자 관측자가 대단한 것이냐 여기다가 부등호를 딱 열어놓으면 여기서 머물러요. 비워야지 비워야지 무, 공, 허 하다고 하는 게 다 여기서 일어나요. 주체자 관측자로 머물면서 공자리만 보면 뭐해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건 절대 안 일어나. 그러다가 우연히 뚝 하고 깨친 사람은 있죠. 우연히. 하지만 그거 안 돼요. 그거 시간 낭비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요런 두 가지가 구분이 된다고 하면 부등호를 이쪽으로 확 하고 열면 돼요, 이제. 열면 되고 동전을 이렇게 놨다고 하면 밑에 있는 이면의 동전으로 확 뒤집어서 위로 열면 돼요. 열면 돼. 동전 뒤집기를 하면 돼. 부등호 열기를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내 포지션을 어떻게 바꾸냐? 주제자이자 관찰자이구나 라고 인식하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부터는 영의 무게가 늘어나죠. 영의 질량이 늘어나서 작동을 하게 돼요. 여기서 깨닫고 맛보는 영들이 아니에요. 그 영들은.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영이에요? 각으로 가는 영인데 이거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영이에요? 행하는 영이에요. 행하는 영. 굉장히 중요하죠. 이 포인트. 제가 왜 여기다가 행을 써놨는지. 행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행한다라고 써놨지만 이 행이라고 하는 건요. 주제자가 하는 거예요. 주제자가. 주체자가 하는 게 아니라 주체자가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물질 세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관념도 약간 이제 극복을 하셔야 돼요. 주제자가 진정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제자가 진정으로 행하는 것. 그래야지 태초에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깨달은 그곳,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관찰한 것, 일이 출발하는 일시무시를 내가 딱 바라다 보는 것, 내가 딱 바라다 보는 요 시점, 딱 요 시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엘렌님 머릿속에는 이제 박혀 있을 거야. 자, 이 느낌을 여러분이 스스로 있는 자로서 딱 하고 느끼려면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고, 이쪽에 나와 이쪽에 나를 어쨌든 구분을 해야 된다. 부동호 열기를 하고 동전 뒤집기를 하자. 그죠? 자, 그래서 이쪽은 스스로 가는 자 행위라고 써놨고 곧 주제자를 대표적으로 써난 것이고 물질의 무게가 늘어나고 중력과 질량이 늘어나는 물질로서의 어떤 상황을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는 영, 혼, 적어도 100까지도 쳐주는 거예요. 100까지도. 100은 이쪽이 훨씬 많아요. 100은 이쪽이 훨씬 많아. 백신은 이쪽이 훨씬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영혼 백신을 요 방향으로 영혼 백신을 이렇게 영자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영의 작용이 점점 약해지고 혼의 작용이 점점 약해지고 백의 작용이 점점 약해지고 신의 작용만이 득세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영의 작용은 점점 약해져요. 혼의 작용은 영의 작용이 다 세지만 점점 약해져. 신의 작용이 점점 세지죠.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아니야. 영혼 백신은요. 물질 세상에서도 그대로 영혼 백신 그대로 한 몸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 백신으로. 영혼 백신으로. 마치 구해작용을 완성시키고 나서 영혼 백신이 하나가 됐듯이 영혼 백신은 하나로 존재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태어나서 물질 세상을 본 유의 세상으로 보면은요. 이거밖에 못 봐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관측만 하고 있어, 우리 평생. 주체적으로 사세요. 주체적으로 사세요. 이거 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뭐 인권,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관념이에요. 주체적 관측자, 뭐 이런 주체적이다 이런 거요. 뭐 공산주의에서 사용하는 주체적인 거 말고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주체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들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을. 근데 이런 얘기를 평범한 사람들한테 하면 굉장히 미친놈 취급받죠. 나는 주제자야라고 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끼리라도 맞아요. 이게 맞는데 어떡해. 이게 맞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주제자이자 관찰자임을 스스로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 이거를 전가하지 마세요. 절대로 전가하시면 안 돼요. 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약간 선호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릇 자체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색깔은 다를 수 있으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미 출발한 존재예요. 이미 출발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주제자이자 관찰자임을 알고 지나가긴 하나 이거를 눈치 못 채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해. 그것이 지금 종교가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욕이 나와야 되죠. 이게 뒤에는 욕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늘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거를 좀 과학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과학적인 부분. 요 부분을 좀 설명하고 이따가는 블랙홀하고 무가 있고 화이트홀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리고 순태극화, 순무극화 이렇게 써놨어요. 요 단어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순태극화, 순무극화. 순태극화, 순무극화는 뭐야? 여기에 태극하고 무극이 존재하는데 뭐 순태극, 순무극이 왜 이쪽에 있지? 순태극, 순무극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여기는 그냥 태극과 무극이 있는 것이고 순태극과 순무극화는 무엇인가? 아, 워멀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봤는데 이게 가운데 오는구나. 근데 나를 써놓고 여기 또 무자를 써놨네. 이건 또 뭐지? 자, 빅뱅이라고 하는 것과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강 눈치가 이제 있죠. 빅뱅이라고 하는 건 터져 나오는 것이고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이트홀에서 빅뱅이 뻥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니까 여기는 블랙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나중에 뭐가 있으면 이런 그림도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거 뭐 같으실까 모르겠어. 마치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세워놨다고 생각하면 여기 이거를 세워놨다고 생각하면 이거 뭐 같으실까? 이렇게 해서 거기 하나씩 하나씩 똑똑 떨어져.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 여러분 모래시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시계가 이렇게 있는 거야. 모래시계가. 그죠? 수많은 만물이 모였다가 툭툭툭툭툭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조금 편해요. 자,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퍼졌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거꾸로만 봐도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이라면서요. 블랙홀 자체가 클 수도 있으나, 그죠? 그건 관념의 차이예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진짜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건 우주 물리적으로 천부경에서 보면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 물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어쨌든 순태극과 순무극화라는 말이 있고 블랙홀, 화이트홀이 있고 자, 여기에 빅뱅이 자리하는 건 좀 쉽고 웜월도 중간에 있으니까 좀 쉬운 문제고 나는 그 안에 있다. 어떻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챙기면서 이제 의역을 한 번 더 할게요. 자, 의역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